안녕하세요. 이상 상담소의 이상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같은 학과에서 만나 2년 가까이 예쁘게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C씨는 힘들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저희는 누구보다 애틋하고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얼마 전 그 다정했던 남자친구가 저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공 과제나 동기들 술자리를 핑계로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더라고요. 겹치는 지인도 많은 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고 뻔뻔할 수가 있는지 그 수많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집니다. 매일 학교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두려움보다 저를 더 미치게 하는 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결국엔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척 다정한 눈빛을 보내면서 뒤에서는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그 소름 돋는 이중성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도대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남자애는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히 알면서도 순간의 쾌락이나 알량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는 오만함 때문인가요? 현재의 안정감도 누리고 싶고 새로운 설렘도 포기 못하는 그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심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했던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고 이제는 누군가를 다시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조차 겁이 납니다. 제발 이 지옥 같은 배신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 찌질하고 비겁한 심리에 대해 속 시원히 파헤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항상 좀 상대를 의심하게 되죠. 누군가 나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오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다른 흑심이 있는 게 아닐까? 나를 이용해 먹을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게 된다면은 이 사람이 결국 나한테 못 만족하고 질려서 결국 뒤에서 다른 짓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참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심들이 되게 의미 없는 행동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의심하더라도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거짓이나 부정을 사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예방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이런 지금 사연자분처럼 2년 3년 이렇게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은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이제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계, 특히 친밀한 관계는 일단 믿는 수밖에는 없어요. 일단은 믿고 이 사람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고 만나는 거죠. 사연자분도 그렇게 만나신 거고요. 그러니깐 그 배신감이 더 크기도 하겠죠. 내가 믿었던 만큼 그가 행한 행동이 더 큰 배신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되게 그걸 믿은 자기 자신이 되게 바보 같다고 비참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바보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상이시고 그 반대편이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그 비정상을 알아볼 눈이 먼저부터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겠지만은 그걸 누군들 알 수 있겠어요. 뭐 심리학을 전공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무당이면 알 수 있을까요? 무당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걸 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그냥 일단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믿으면서 관계를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계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웅크려지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계라는 거는 결국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믿음으로부터 친밀감이 자라나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믿으신 사연자분은 훌륭하신 분이고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고 그 사람은 뭐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죠. 아무튼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 "찌질하고 이 비겁한 심리를 좀 파헤쳐 달라."라고 했는데 에 그렇죠. 찌질하고 비겁하죠. 뭐 그냥
해 가지고 만나든가 그러면 될 건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거죠. 욕심이죠.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돌아갈 곳이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그 안정감을 토대로 내가 다른 외부의 자극들을 향유하고 싶기도 하고 사실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건데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람을 폈어요. 남잔데 자기가 바람을 피고 자기가 바람을 핀 걸 들켰어요. 들키고 나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놀라고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그게 사실 그 사람의 이중성입니다. 어 그렇게 놀랄 거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할 거면 바람을 왜 피웠대요? 애초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사실 이 교도소에 가도 보면은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서 들어왔잖아요.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서 들어왔지만 그 죄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걸려서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쭉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하필이면 재수 없게 걸려서 하필이면은 나는 억울한데 옆에 그냥 있었을 뿐인데 그냥 그 결과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억울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그 결과값이 무엇으로 찾아올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연자분 남자친구도 자기가 그 바람을 피다가 걸렸음에도 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걸 아마 상상치 못하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는 것 또 동시에 사실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서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삶이나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기도 해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내한다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내할 준비는 안 되어 있죠. 그냥 지금 당장 나에게 즐거운 선택을 할 뿐이고 그것을 감내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책임지지 않는 비겁함이죠. 비겁함, 자기 삶을 직면하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면은 주로는 부모에 대한 결핍입니다. 부모의 특히 이제 뭐 우리가 흔히들 뭐 애정 결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애정에 대한 결핍. 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너무 커서 자기 결핍을 어떻게 풀어내는 방법을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이 결핍이 자기 자기가 좀 이렇게 잘생기거나 뭔가 이 언변이 좋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스킬이 좋으면은 이제 자라오면서 점점 친구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 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건 부모로부터 온 결핍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가 생겨도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 생겨도 쉽게 채워지지 않아요, 이 결핍은. 이 결핍은 부모로부터 내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결핍이기 때문에 좋은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해서 그 결핍이 그냥 그 순간에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오랜 시간 좋은 여자친구와 안정적인 관계를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또 그 속에서 어떤 교정적인 정서 경험이 있다 보면은 이제 그게 치유가 되기도 하긴 한데 그 과정은 확실히 길기는 길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이 사연자분 남자친구처럼 자기의 결핍에 휩쓸린 채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애정에 대한 굉장히 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결핍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해 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에이 이 정도까지는 바람 아니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러다가 뭐 저지르고 나서 '어 이렇게까지 됐네? 어떡하지? 아이 몰라.' 하면서 그냥 결과를 미뤄 놓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뭐 거의 두 집 살림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가기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런 심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어 결핍이라는 이유로 네. 이제 '바람을 필 수도 있다.'라는 음.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옆에 여자친구가 지고지순이 음. 이제 본인만 바라보고 사랑을 해 주는데도 음. 그러는데도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한 사람만의 온전한 사랑으로는 음.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음. 말씀이신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 결핍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결핍 때문에 어떤 파생된 욕구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까지 이 구체적인 이해가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이 욕구들을 내 마음대로 내 꼴리는 대로 그냥 막 여기저기 발정난 개 마냥 돌아다니면은 이제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사실 바람피는 사람 중에 바람피는 게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걸 인지하고 있지만 그걸 인지하면서 내 욕구에 대한 인지도 있고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도 알고 그러고 이걸 내가 고치기 위해서 뭔가 애쓰는 과정들이 사실 필요로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결핍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만 바라보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심심하고 이건 그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다른 여자랑 놀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이제 들어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는 자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이 결핍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성 없이 그냥 막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가는 꼴인 거죠 사실. 그래서 아무리 지고지순한 여자친구가 옆에 있다고 한들 그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받아도 목마를 거예요. 주제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음.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의 음. 대화에서 음. 이제 흔들리는 감정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음. 그 드라마를 보다가 음. 어떤 이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흔들린 거예요. 음. 이제 남자친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흔들린 거면 음.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음. 저는 당연히 이제 제가 또 음. 여자친구의 입장으로 겪는다면 당연히 또 음. 이제 또 마음이 많이 힘들겠지만 음. 그래도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흔들릴 수는 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면 연애를 하다가 음. 이제 상대방을 많이 사랑하지만 또 새로운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 사람과 뭐 그다음 단계까지 이제 넘어가는 게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마음으로는 음. 제가 '저 사람이 참 매력적인 이성이구나.'라고 느낀다면 음. 이제 그건 흔들리는 음. 정도까지도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남자친구는 '되게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음. 흔들리는 거고 음. 이제 그렇게 느끼면 관계는 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국적이네요. 음. 그래서 그 흔들린다의 감정의 그 음. 경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궁금하고 그 흔들렸을 때 음.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만남을 음. 만들어 간다거나 음. 이제 그런 대화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된다거나 음.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감정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흔들리는 건 그 감정이 생기기에 직전인 건지 음. 아니면 감정이 생기고 나서 이제 흔들리는 건지 음.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그 기준을 제가 내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긴 한데 어 일단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 다만 자기의 흔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억압할 수는 있겠죠. 음. 근데 이게 저는 억압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거는 이상한 데서 튀어나갈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오히려 막 진짜 막 바람이라면은 막 절대 그런 건 있어서도 안 되고 뭐 내 평생에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인간도 아닌 것들이고 그런 거는 다 말살시켜 버려야 되고 막 이렇게 강박적인 거기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자친구가 그런 근데 어. 대부분의 어. 바람을 안 피는 음. 사람들은 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하여튼 어쨌든 그걸 너무 강박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성에게 그냥
흔들리는 마음조차도 문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좀 강박적이라고 느끼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이제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한데 안 흔들리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냐면은 인간은 생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은 이걸 거기에 대한 어떤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이 동하고, 이거는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억지로 억누르면은 이제 인간의 길을 초월하려는 거죠, 사실. 그 열반에 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억압한다면은 오히려, 억압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정을 저지르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면 꼭 글로를 간다기보다는 뭐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곳에서 뭐 뭔가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뭔가 분노가 터져 나온다든지, 음. 뭐 아니면은 진짜 '내가 왜 이랬지?' 싶은 어떤 행동들을 막 하게 된다든지, 뭐 때로는 뭐 어떤 갑자기 뭐 사업을 크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크게 벌려 버린다든지, 어쨌든 내 욕구가 억압돼 있으니까 그게 어디로든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 저는 이제 물론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또 막상 남자친구가 음. 이제 누군가의 다른 이성에 음. 좀 흔들렸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다면 기분 나쁘죠.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음. 엄청난 상실감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순간의 감정이라고 음음음음음음음.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다른 이성을 되게 매력적으로 바라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음.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음.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너무 좋아하면 또 헤어지지는 못할 테니까 음. 그럴 때 가장 이제 흔들리는 상대를 두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어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어떻게 있을까? 아니 흔들린다는 사실을 왜 알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어 지금 저희가 본 드라마에서는 네. 상대방이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의심의 단계가 있었고 음. 물어봤는데 음. "미안하다. 흔들렸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아 근데 어. 저희도 이제 대화를 할 무슨 때 드라마예요? 은중가상이었는데 그래서 음. 저희도 대화를 하면서 음. "너 만약에 흔들리면 꼭 얘기해야 음. 돼."라고 남자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얘기를 하면 이제 관계가 끝나니 그리고 어. 저도 어. 사실 흔들린 걸 모르고 지나가고 싶지만 또 음. 흔들렸다면 또 음.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은 또 욕심도 있고 음. 그래서 만약에 알았을 경우에 음. 이걸 결국은 헤어지지는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진정시켜야 하는지 용서가 될까요? 상대방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물어보지도 말고. 음. 사실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관계 끝내려고?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음. 누구나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 마음 깊은 궁금하죠. 곳에. 응. 궁금한데 어 감당 못 할 거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의 문제예요. 내가 물어보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기가 감내해야죠 뭐. 뭐 그런 말 들으면은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딨어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상처받을 수 있죠. 음. 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물어보지도 말고 굳이 그 먼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게 이제 행동화되어서 나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음. 근데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내 감정과 욕구와 내 행동은 별개라는 거예요. 어. 왜 우리 차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뭐 '저 새끼 막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니까 진짜 가서 확 주먹질 해 버리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죠. 내 응. 행동은 선택이니까. 행동 음. 선택이니까. 감정과 욕구는 그냥 불같이 확 치솟아 오르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음. 그건 이성에 대한 매력도 마찬가지죠. 그럼 나한테 되게, 특히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면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했던 결핍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린 시절의 충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성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어떤 이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죠. 저는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음. 또 되게 모순적으로 상대방이 흔들렸다는 걸 알게 되면 음.
계속 만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들린다의 기준이 아까 뭐 얘기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가 흔들렸다의 기준이에요? 본인의 기준은? 소피 님의 기준은? 저의 기준은 일단은 '되게 매력 있는 음.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음. 더 얘기하고 싶고 음. 한 번 더 보고 싶고 음. 라는 감정이 들면 음. 이제 조금 흔들리는 마음이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그건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긴 해요. 음.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70대 선생님한테 분석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저는 그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보고 싶고 어. 그렇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음. 이게 느낌으로 알잖아요. 인간적으로 아 좋아서 또 보고 인간적인 싶을지 것과 이성적인 것은 이성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뭐 매력 그냥 '이 사람 되게 매력 음. 있다.'라고 느끼기만 한다면 음. 그거는 이제 내가 느낌을 받는 거지 음. 흔들리는 감정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정도는 음. 괜찮지만 음. 그래서 또 보고 싶다까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보고 싶다는 안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음. 인간적으로 이 음. 사람이 보고 싶은 건지 음. 이성적으로 끌려서 보고 싶은 건지 음. 본인도 인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음. 뭐 그것도 음. 사실 자기도 모르는데 음. 다른 사람도 당연히 모를 거잖아요. 음. 거기까지는 근데 본인이 느끼는 게 이성적으로 이 음. 사람이 또 보고 싶다는 걸 알게 됐으면 음. 그때는 이제 뭐 보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본인 선택이죠. 음. 그것까지는 뭐 사실 좀 회색지대죠, 윤리적으로. 음. 보는 것까지야 뭐 그냥 보는 것까지야 뭐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음. 그런 감정이 든 상태에서는 음. 만나게 되면 음. 저는 감정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그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음. 생각되면은 멈추는 것도 방법이죠. 음. 같이 놀면 되게 재밌는 사람 있잖아요. 음. 같이 대화하는 게 즐겁고 음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게 음. 재밌고 음. 근데 일단 연인이 있는데 음. 이성과 음. 그렇게 노는 게 이 사람과 노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음. 또 만나고 싶다고 하면 일단 그건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긴 해요. 맞아요. 어. 그러니깐 남녀 사이에는 결국 친구는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남녀 사이에는 결국 언제든 스파크가 튈 수 있는 그거는 있죠. 애초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번식을 해 왔고 그렇게 인류를 보존해 왔죠. 유전자의 힘이죠. 일단 끊임없이 그러면 계속 사실 흔들리는 감정은 음. 생길 수도 음. 있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럼 그건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음. 거기서 끊어내거나 음. 계속 절제해야 되는 삶을 계속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근데 뭐 그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깐 굉장히 다양한 그 옵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직전까지 가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 친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점점 쌓여요. 근데 이것이 내가 이성적 감정인 게 확실해지면은 환승. 그게 그러 환승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성적 감정인 게 확실해지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처음에 약간 설레는 게 있다가 또 이렇게 막상 그냥 지내다 보니깐 그냥 '아니었네.' 그러니까 아니었네라기보다는 그 '그렇게 큰 잠깐의 감정이 새로움에 대한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는 거였네.'라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아주 강박적으로 검열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음. 그냥 동성끼리만 만나고 살아야죠, 평생. 음. 음. 그거야 뭐 업무하다가도 뭐 옆 팀의 뭐 대리님하고도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불꽃이 튈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박적으로 검열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자기 감정을 무시한 채로 돌진하는 것도 돌진하면 여기 사연자 남자 친구처럼 되는 거고 음. 일단 그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어디까지는 행동해도 괜찮은지 조금 시도도 해 보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좀 거쳐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뭐 그러다가 자제 못해 갖고 홀랑 넘어가 버리면 어쩌냐라고 말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음. 또 사람이 그렇게 몰라요. 논란거리는 말이지만 이 사연에서 이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는 음.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지금 이 사연자분 남자친구는 워낙 지금 아주 오랜 기간을 그렇게 막 속여 왔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좀 크긴 한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통의 경우 그런 결핍들이 많은 사람이고 그 결핍을 내가 어디서 충족시켜야 될지 몰라서 여기저기 막 싸지르고 다니는 거고. 음. 음. 그래서 저는 음. 음. 바람을 피는 사람은 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음. 어떻게 행동을 해도 음. 바람을 필 사람은 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음.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 어떻게 해도라는 것은 내가 막 12 뭐 시까지 잘해 근무하고 주든 뭐 이렇게 음 맞아요. 그건 그래요. 뭐 구속을 하든 음. 풀어 주든 맞아요. 뭐 어떻게 해 주든 음. '바람 필 사람은 음. 핀다.'라는 주의라서 맞아. 음. 사실 뭐 가고 싶은 데 가게 하고 음. 또 만나고 싶은 친구들 만나게 해도 음. 안 필 사람은 안 피고 음. 필 사람은 이제 피기 때문에 구속하고 이제 그러는 거는 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피는 이제 그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사연자분이 이제 받으셨잖아요. 음. 그렇지만 "그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다." 아까도 맞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본인 주셨지만 잘못은 절대 음 아니죠. 그런 친구를 봤어요. 음. 만나는 남자마다 바람을 피는 거예요. 여잔데 네. 본인이 아니면 음. 남자친구가? 상대방이. 상대방이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본인한테서 잘못을 이제 계속 찾고 음.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면 음. 내가 잘못해 줘서 음. 이제 만나는 남자마다 바람을 피는구나.'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런 트라우마도 생기고 음.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결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쩌면 이 친구가 그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뭐 '성격이나 이런 성향의 사람이 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비슷한 부류의, 음. 그러니까 뭐 나쁘고 좋고 이런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결핍이 있는 남자들이 이 친구한테 다가왔거나 음. 아니면 그 친구가 그런 비슷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끌렸거나 음. 그렇게 해서 만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혹시 맞아요. 음 그럼 비슷한 결핍이 있어 가지고 그 결핍이 있는 남자들이 주로 이제 그 결핍을 그런 식으로 풀어낸 남자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해처럼 꼭 나쁜 사람들만 만나는 거죠. 자기한테 상처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자기한테 뭔가 함부로 대할 만한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찾는 그런 기제들도 있어요. 보통 그것 또한 결핍인가요? 그죠. 본인의 결핍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수치심이죠. 음.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행복해지면 안 돼.'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데 굉장히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믿음들이죠. 그런 것들이 실현되게끔 만드는 거죠, 나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만 지금 막 3 명째 뭐 5 명째 만나고 있다면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골라내서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음. 그런 게 필요하죠. 음. 그런 친구들은 음. 주변에서 이제 아무리 좋은 남자가 대시를 하거나 다가가도 흥미를 못 느끼죠. 네.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람핀 남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기 결핍과 자기 그 수치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뭔지를 모른 채 그냥 그러니까 이거에 방향성 없이 욕구가 억눌려 있으니까 방향성 없이 막 이상한 데로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음. 자신의 음. 결핍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 내고 상담 돈 쓰면은 뭐 확실하죠. 돈 쓰고 상담받으면 좋은데 뭐 누차 한 예전에도 얘기 드렸나? 아무튼 돈 주고 상담받을 만한 시간과 비용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면은 마음 일기 같은 거 쓰는 거 진짜 강력해요. 마음 일기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의 감정에 대한 일기들을 쓸 수도 음. 있고 또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난 아마 내 마음은 이런 거였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그냥 상담실에 가면 상담자한테 할 만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혼자서 쭉쭉쭉 써 내려가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상담자가 되어 주는 거죠. 어. '이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 스스로 추측해 보기도 하고. 음.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상담을 받아 봤잖아요. 이제 음. 대화를 음. 하면서 음. 사실은 그 상담사님이 해 주시는 음. 얘기보다 음. 제가 제 얘기를 하다 보니 맞아요. 저의 그 상태를 제가 스스로 진단까지는 음. 아니어도 음. '아 이랬었구나.' 음. 하고 알겠더라고요. 음. 어. 아무튼 정리하자면 사연자님은 혹시나 이 사연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연자님은 잘못이 없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만의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한들 뭐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사회적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죠. 어쨌든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한 거고 그 사람은 아마 그 결핍 때문에 결국 또 다른 데서 바가지가 셀 거예요. 그러면 또 자기가 바람피면서 우리는 보통 바람피고 뭐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사람은 바람피면서도 행복하지도 않고 별로 바람을 계속 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와 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은 스스로 지게 되어 있으니 보통 만약에 안 지고 뻔뻔하게 간다고 해도 그것도 그 사람의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거는 정말. 자기가 잘못을 해 놓고도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 짐입니다. 큰 짐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억압되는 것은 억압되는 만큼 다른 곳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이런 남자가 자꾸 반복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마지막으로 하고 네.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음. 그 지금 우리가 결핍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바람핀 상대가 음. 결핍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음. 그러면서 그걸 또 측은하게 바라보고 왜냐면 바람을 계속 그 묵인해 주고 용납해 주는 이제 또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상대가 바람이 맞아요. 폈는데도 어. 또 이제 "미안하다." 막 이렇게 음. 매달리고 막 음음. 그러면 또 음. 용서해 주고 어. 또 바람 피고 어. 용서해 주고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상대방을 측은하게 여기고 음. 이러는 마음으로 음. 그 바람 핀 거를 음. '아 네가 결핍이 있어서 그렇구나.' 음. 하고 그거를 받아줄까 봐 지금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 주세요. 그거 병이에요. 그 바람핀 상대 받아주고 이거 반복되는 거 병이에요. 그걸 이제 상호 의존이라고 공의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 맞는 아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평소에는 그렇게 자상한데 술만 먹으면 그래서 그래. 평소에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그 남자랑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꾸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를 그냥 용납하는 거고 또 그 매 맞는 아내 뭐 혹은 바람피는 남편을 그냥 계속 용서해 주는 아내의 그 심리는 뭐냐면은 '이 남자 나 아니면 갈 데 없다. 음. 결국 이 남자는 나만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자체가 나한테 큰 가치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데 내 스스로가. 근데 이 남자는 바람을 피든 뭐 날 때리든 간에 결국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오는 가치감이 충족되는 가치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서로에게 공의존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뭐 결국에는 이 여자가 이래도 저래도 자기를 받아주니까 거기서 애정이 충족되는 그 가치감이 충족되는 느낌을 받는 거고 또 이 여자는 이래도 저래도 이 사람은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충족되는 가치감이 있는 거고 서로서로 이렇게 탁 결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병이에요. 치료 받으셔야 돼요. 둘 다. 음. 자요. 여기까지 이상 상담소의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